공격 쪽에서의 실험은 손흥민과 이 케인의 투톱 조합인데, 자, 하프타임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흥민 케인하고 투톱으로 나왔습니다. 이 투톱은 전형적인 투톱이 아니에요. 손흥민이 굳은 일 다 하고 케인은 우아하게 골만 넣는, 손흥민이 횡적으로 많이 움직인다면 해리 케인은 중앙에서 좀 위아래로 많이 이동을 하는 십자가형 투톱 조합인데, 굉장히 좀 효과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를 좀 많이 끌고 다니고 해리 케인이 그 틈에서 공간을 많이 찾고 있고, 그 공간으로 라멜라가 패스를 찔러주면서 굉장히 또 의미 있게 정면들을 많이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공존이 토트넘의 영원한 과제였다면 포체티노 감독이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전형적인 윙어를 두지 않고 라인업을 오늘 구성을 했습니다. 라멜라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고, 대신에 그 남겨진 측면 쪽의 공간은 풀백들의 오버래핑이나 시소코나 은돈벨레, 이 두 중앙 미드필더들이 좀 벌려서 침투를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원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공격이 잘 풀리진 않고 있고, 물론 해리케인의 정말 자빠지기 슈팅, 와, 그거는, 그 슈팅은 정말 해리케인 칭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착한 탐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넘어지면서도 볼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는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도움으로 기록이 됐고,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선 채로 전반전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털없는 정윤님께서 시너지 올리는 게 아니라 흥민이만 고생시키는 거라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손흥민 너무 지금 혹사당하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의외로 체력이 좋고 시즌 내내 정말 뭐 매경기 90분 다 쏟아붓고 대표팀 오가고 뭐 컵대회 챔스 다 뛰면서도 기복이 많이 없이 골이 좀 안 나오는 시기는 있습니다만 경기력이 유지가 되는 편이어서 포체티노 감독에게도 굉장히 좀 많이 신뢰감을 얻고 있는 느낌이 있고, 자, 후반전 어떻게 갈까요? 레스터 시티가 카운터 어택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수비 많이 못 올라오거든요. 그 풀백들도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오고 있고, 그 공간에서 은돈벨레하고 3미드를 뒀습니다. 은돈벨레하고 시소코가 좀 많이 올라오고, 윙크스가 오늘 좀 처져 있습니다. 처져서 좀 볼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측면 쪽 백들이 올라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측면 공격을 많이 도와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중앙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뭐 하프타임 토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4-2의 다이아몬드 포맷으로 토트넘이 나왔는데, 오늘 에릭센도 빼고 델레알리는 아예 명단 제외가 됐습니다. 그만큼 중원에 은돈벨레, 시소코, 윙크스 조합이었기 때문에 라멜라한테 플레이메이커 맡기고 이 세 명이 수비 못 빠지게 해가지고 압박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원에서 압박이 잘 안 됐어요. 굉장히 그 공간을 상대에게 많이 허용을 하면서 카운터 어택이 장점인 레스터 시티를 막기 위한 포체티노 감독의 어떤 구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드필더들 개개인의 역량이나 실수가 많았던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는 양쪽 풀백들 문제가 많습니다. 뭐 챔피언스 리그는 고사하고 리그에서 탑3, 뭐 탑4 들기 위해서는 풀백 문제 굉장히 시급합니다. 오늘 이제 오리에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빈슨 산체스를 오른쪽 풀백에 기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다빈슨 산체스를 왜 넣을 수밖에 없었나, 왜 넣을 생각을 했나, 약간 이해가 가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로즈도 수비가 안 되는데 오른쪽에 오리에까지 수비가 안 되니까, 이건 뭐 그 센터백들조차도 측면 수비 신경 쓰느라고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갈 거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백 앞쪽에 좀 더 수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미드필더를 두고 이 선수들이 센터백들 사이로 내려와서 수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양쪽 풀백들은 아예 그냥 공격에 좀 더 가담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적 시장이 감독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로즈 같은 경우에도 이적을 시키려다가 지금 못 시켜가지고 남아있는 상황이 됐고, 트리피어 보내고 나서 대체자 영입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즌을 하면서 계속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빈슨 산체스의 오른쪽 풀백 기용이나 지금 은돈벨레, 윙크스, 시소코 조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답을 찾긴 하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경기력이 좀 들쭉날쭉하는 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날도 양쪽 풀백들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전반에는 중앙으로 좀 들어오고, 3미들에 중앙에 윙크스가 서고 양쪽에 이제 은돈벨레하고 시소코가 섰는데, 이 선수들이 사이드로 좀 벌려주면서 좀 윙백들, 풀백들의 어떤 공간을 좀 보완을 해주는 그런 전술을 했는데, 이게 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스터 시티가 볼을 갖고 있는 횟수는 적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상대 진영으로 많이 넘어오는, 전체적으로 올 시즌 전반기는 포체티노 감독이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하는, 실험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에게 상대적으로 기회가 굉장히 안 왔습니다.
오늘도 경기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첫 번째 슈팅 장면, 그리고 케인에게 아주 기막히게 볼을 빼줬던 도움 장면까지 손흥민 선수는 늘 그렇듯이 활발하게 뛰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공격 쪽에서의 실험은 손흥민과 이 케인의 투톱 조합인데 이게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 경기 이제 골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두 선수에 의해서. 근데 이 선수가 나란히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주로 많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를 9번 공격수로 쓰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은 케인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경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케인이 그렇게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단지 활동량이 많지 않고 활동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투톱이고, 케인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공간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많이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선에 있는 라멜라도 그렇기 때문에 에릭센보다는 좀 더 활동량이 많고 수비 가담을 해줄 수 있는 라멜라를 그래서 기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케인 중심, 케인의 최대치를 뽑아내기 위한, 케인의 장점을 죽이지 않기 위한 공격 구성인 건 맞습니다. 어쨌든 이건 상수기 때문에 변수는 다른 쪽에서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둔 전략에서 가장 손흥민의 어떤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지금의 투톱이라고 보고요. 수비 쪽에서는 좀 아직 아쉬움이 있지만 공격 쪽에서는 이러한 조합 구상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선에 그렇기 때문에 라멜라를 둔 것이, 라멜라가 공격적으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오늘 전반전은 괜찮았습니다만 좋은 패스를 넣어준다거나 본인이 뭐 상대 선수 한두 명을 제치고 공간을 열어주는 이런 플레이까지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그 아래쪽에 있는 선수들도 죄다 뭐 빡뚜빡이나 아니면은 뭐 볼 위닝, 볼 따내는 미드필더라거나 뭐 이런 선수들이 서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패스가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아주 좀 어려운 경기를 했다. 그리고 이게 쉽게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오늘 레스터시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레스터시티 4번의 소윤주 선수, 이 터키 국가대표 선수인데 손흥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손흥민 뿐만이 아니라 상대 수비 미드필드를 벗겨내고 슈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 케인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라멜라도 그렇고 이 4번의 소윤주 선수에게 굉장히 많이 막혔거든요. 해리 메가이어가 빠지면서 레스터시티가 걱정이 됐었는데 이 뜻밖의 소윤주가 대박인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서 이 선수가 왕년에 뭐 리베로, 스위퍼처럼 동료들이 놓친 공격수들을 죄다 이 선수가 커버를 해주면서 잘 막아냈고, 특히 손흥민과의 1대1 대결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움직임을 알고 있어요. 이 선수가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면서 슈팅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목을 막으면서 많은 터치 없이도 손흥민 선수를 제압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레스터시티가 좋은 수비수를 키워냈다. 그런 것들이 레스터시티가 굉장히 그 저력이 있는 팀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뭐 앞쪽에서도 제이미 바디부터 뭐 하비 반스나 또 골을 넣었던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이 미드필더 수비 사이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결국 토트넘이라는 대열을 좀 잡았습니다. 뭐 제가 대열을 잡았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올 시즌 토트넘 하는 거 보면 전혀 대화 아니고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선수층이 두텁지 않고 또 델레알리, 에릭센의 폼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팀에서 이런 주축 선수들이 부진할 경우에 답이 없거든요. 에릭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량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출전 시간을 알 수 없이 계속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기에서 에릭센 뛰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난주 챔피언스 리그 있었습니다만 다음 주중 경기는 4부 리그랑 하는 경기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로 기용을 안 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레스터시티 토트넘을 2대1로 홈에서 잡았고, 오늘 손흥민 선수는 1도움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드필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손흥민을 비롯한 공격진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가 나지 않았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포체티노도 머리가 많이 복잡할 것 같고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위기를 이런 조심스러운 실험을 통해서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토트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챔피언스리그 2차전이 지금 또 바이에른 뮌헨전이기 때문에 그 경기 자칫하면 또 많이 털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토트넘 경기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